안녕하세요. 지난번 동영상에서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특정 데이터 모델, 예를 들어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든 개체 관계성도를 특정 데이터 모델, 우리는 관계성 데이터 모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성 데이터 모델로 전환하고 각 사용자 관점을 통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7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체 집합을 관계로 전환하고, 관계성 집합을 관계로 전환하고, 그리고 정교화 검사를 사실 관계성 제대로 전환이 된다면 보이스 코드 정교화까지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래도 모르니까 정교화 검사를 한 번 더 하고, 사용자 트랜잭션 검사, 그 다음에 개체 관계성도가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그 다음에 무결성 제약을 정의 내리고 사용자 검토를 거치는 그런 단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단계가 아주 순차적으로 된다기보다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체 집합을 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라운드 규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체 관계성도를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갖는 기본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제사항으로 반드시 주키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반드시 주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중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 관계성도의 모든 개체 집합과 관계성 집합을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주키를 지정하고 다중값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책에 지금 보니까 오타가 있는데요. 가능한 다중값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다중값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다중값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장사항으로는 미확인 값을 가능하면 갖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미확인 값이 가능하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라라는 것이고, 미확인 값이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면 구태여 무리하게 관계를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라운드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것은 요 원칙에 따라서 전환하면 되겠습니다. 요 원칙만 만족시킨다면 제대로 된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각각의 규칙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개체 집합 중에서 이원 관계성 집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이원 관계성 집합. 개체 집합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체 집합의 전환 규칙 1은 모든 개체 집합은 관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반드시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중값 속성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개체 집합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일단 관계성 집합은 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려는 게 아니고 지금 요것과 요것, 요 두 가지만 살펴보면 요 개체 집합은 직원 번호와 면허 종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운전기사는 직원 번호와 면허 종류를 가진다. 그리고 주키는 직원 번호다. 그리고 차량은 차량 번호, 제조회사, 모델명, 생산 연도, 최대 적재 무게, 여기 있는 속성들을 다 포함시키고 주키로 차량 번호를 지정해 줬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서는 다 주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속성들이 다 다중값 속성이 아닌 단일값 속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개체 집합 중에는 우리가 배웠던 종속 개체 집합이 있죠. 종속 개체 집합은 식별자 속성이 없는 개체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을 때, 부양가족의 경우는 종속 개체 집합이어서 자기 자체의 식별자 속성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를 식별해주는 식별 개체 집합의 주키, 직원 번호가 되겠죠. 그 주키를 식별 개체 집합의 주키를 자신의 키의 일부로, 합성 키의 일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직원의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주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속성들을 그냥 다 갖고 왔죠. 직원 이름, 주소, 생년월. 다만 나이는 유도 속성이기 때문에 저장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연봉, 전화번호, 주민번호가 있고요. 그런데 부양가족의 경우는 주키가 없는데 부양가족 이름이 하나의 그 종속 식별자로 지금 쓰고 있는데 부분 식별자로 쓰고 있죠. 거기에 식별 개체 집합인 직원의 직원 번호를 같이 갖고 와서 두 개를 묶으면 주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특정 직원, 예를 들어 홍길동이면 홍길동의 집안에서는 부양가족 이름이 그게 합쳐진다면 주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부양가족을 직접 액세스를 해야 된다. 직원을 통해서 액세스를 하는 게 아니라 부양가족만 액세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걸 자주 액세스한다. 그러면 따로 이 직원 번호, 부양가족 이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우리는 부양가족도 번호를 만들겠다. 그래서 인위적인 주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접근할 건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중값 속성이 없었는데 만약에 다중값 속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부서가 있는데 부서 번호가 있고 부서명이 있는데 이 부서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위치할 수가 있다. 뭐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위치할 수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게 다중값이 되죠. 이 다중값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값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1차 정규형 때 우리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면 부서 번호, 부서명을 따로 떼내고 요 위치를 부서 번호하고 같이 묶어서 주키를 합성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ERD로 그려보면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서 위치라는 건 종속 개체 집합입니다. 스스로는 존재하지 못하지만 부서에 종속돼서 존재하는데 이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대 다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는 1대 다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통 분리하는 방법은 앞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식별 개체 집합의 주키인 부서 번호를 가지고 오고 이 자기의 부분 식별자를 같이 합성키로 묶어서 이렇게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두 개를 합쳐서 예를 들어 뭐 전화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속성이 있다면 여기에 속성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규칙 1은 개체 집합을 전환시키는데 모든 개체 집합은 관계로 전환되는데 이때 관계에는 반드시 주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속성은 다중값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규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이제 관계성 집합의 전환입니다. 그 중에서도 1대다의 이원 관계성 집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다의 이원 관계성 집합을 전환할 때는 1측 관계의 주키를 다측 관계의 외부 키로 포함시킨다. 뭐 이렇게 규칙을 써놓으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사례를 들여다보면 사실 아까 얘기한 규칙 제로, 그라운드 규칙에 준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운전기사가 여러 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운전기사가 여러 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거를 어떻게 전환하는지는 우리 다 봤습니다. 그죠? 요걸 어떻게 전환하는지는 봤는데 다만 요 1대 다의 이원 관계성 집합을 어떻게 관계로 표현시켜 줄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전기사가 있고 차량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까 했던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까 도출을 했습니다. 앞에서 도출을 했는데 요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요거는 1측의 주키 직원 번호죠. 1측의 주키를 다측 관계의 외부 키로 포함시킨다. 그래서 차량에다가 외부 키로 직원 번호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 이유는 반대로 만약 한다면 운전기사에다가 만약에 차량 번호를
넣어준다고 한다면 한 운전기사가 관리하는 차가 여러 대 있을 수 있죠. 그 얘기는 이게 다중값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라운드 제로 규칙이 뭐였죠? 다중값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다중값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중값이 생기지 않을 방법으로 하려면 결국 일족의 주키를 갖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일족의 주키를. 그래서 일족에 있는 직원 번호의 주키를 차량의 외부 키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럴 경우는 참조 무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처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 차량이 완전 관계가 아니고 부분 종속이다. 부분 관계다 했을 때는 부분 참여인 경우는 완전 참여가 아니라 부분 참여인 경우는 미확인 값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요 값이. 왜냐하면 차량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확인 값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확인 값이 대량으로 발생한다면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 차량,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차량 이렇게 상세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대-다를 살펴봤는데 이번에 1대1의 관계성 집합을 한번 보죠. 1대1의 관계성 집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양방향 모두 완전 참여인 경우는 사실 두 개가 항상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항상 1대1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두 관계가 실제로 하나의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된 관계의 주키는 이쪽의 주키든지 아니면 이쪽의 주키든지 두 키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여긴 주키가 없는 종속 개체 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주키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객 번호부터 시작해 전화번호까지 전부 다 갖고 오고 이쪽에 있는 스타일과 가격대를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취향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가격대를 선호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고객이 이 내용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하나의 관계로 다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현실에서 보면 사실 이게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다 그냥 한꺼번에 파악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둘 다 1대1인데 모두 완전 참여인 경우는 한번 자세히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1대1의 관계성에서 만약에 한 방향만 완전 참여인 경우는 부분 참여 쪽의 주키를 완전 참여 쪽의 외부 키로 포함시킨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만약에 이 1대1인데 고객에 따라서 취향이 파악된 고객도 있고 취향이 파악되지 않은 고객도 있다. 근데 모든 고객이 취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고객은 고객 번호 이름 그대로 갖고 가지만 취향이란 걸 따로 만들어서 이건 아까 부분 참여 쪽의 주키, 부분 참여 쪽의 주키니까 고객 번호가 되겠죠. 고객 번호를 갖고 오는데 사실 이 경우는 외부 키로 포함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것 자체가 종속 개체 집합이기 때문에 주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키가 없는 셈이 외부 키가 아니라 아예 주키가 돼야 되는 거죠. 고객 번호가 주키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세화가 된 거죠. 이 고객들은 취향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고객, 취향 파악이 아직 안 된 고객이라면 여기에는 취향 파악이 된 고객들의 그룹이 따로 만들어진 하나의 일종의 상세화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 1대1인데 양방향 모두 부분 참여다. 양방향이 모두 부분 참여다. 이럴 경우는 임의로 한쪽의 주키를 다른 쪽의 외부 키로 포함시키는데요. 만약 이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직원이 있고 차량이 있는데 직원이 차량을 한 대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특정 직원이 꼭 자기가 정해진 차량만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 차량도 정해진 직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1대1로 되어 있는데 근데 직원 중에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직원도 있고
차량 중에는 직원으로부터 사용되지 않는 차량도 있을 수 있다. 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요 주키를 여기에 넣든지 아니면 이 주키를 여기에 외부 키로 넣든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전 참여에 가까운 쪽, 완전 참여에 가까운 개체 집합이 자식 개체 집합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 중에는 이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거의 없다. 근데 직원 중에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직원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차량 번호를 만약 갖고 온다면 여기다 차량 번호를 외부 키로 넣는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직원들 중에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직원이 많다는 얘기는 이것이 전부 다 미확인 값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미확인 값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차량 입장에서는 차량을 사용되지 않는 직원으로부터 사용되지 않는 차량이 거의 없다. 뭐 100대 중에 한 대 정도 있을까 말까 하다. 그렇다면 하나 정도의 미확인 값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오히려 직원 번호를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양쪽에 넣었을 때 미확인 값이 덜 발생하는 쪽, 미확인 값이 덜 발생하는 쪽을 외부 키로 포함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다대다의 관계성 집합을 전환하는 건데요. 다대다의 관계성 집합은 관계체, 우리 배웠죠? 관계체를 이용해서 두 개의 일대다로 쪼개고, 두 개의 일대다로 쪼개진 이후에는 우리 규칙 2를 적용하면 되겠죠. 일대다를 전환하는 방법은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주문과 제품, 그러니까 주문에는 여러 개의 제품이 포함되고 또 한 제품은 또 여러 개의 주문에 포함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포함됐을 때 사실 이 주문에 여러 개의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수량도 여러 개일 거고 주문된 수량도 여러 개일 거고 판매가도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대다는 개념적인 스키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대다를 두 개의 일대다의 관계로 쪼개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가운데 생기는 이 관계체는 종속 개체 집합이 되겠죠. 이 주문 제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관계체는 사실 주문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죠. 그리고 또한 제품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종속 개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속성으로는 실판매가와 수량이 생기는데 이제는 이게 더 이상 다중값이 아닌 단일값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환되고 나면 사실 요거를 전환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규칙 2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규칙 2에서 보면 일쪽의 키를 가져온다. 또 이쪽에 일쪽의 키를 외부 키로 가져온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양쪽 다 제품 번호와 주문 번호를 가져와서 자기의 키로 합성 키의 일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 번호, 제품 번호가 주키로 합성 키로 잡히고 실판매가와 수량이 자기의 속성으로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동일한 관계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고 나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원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대다의 관계성 집합은 관계체를 만들어서 두 개의 일대다로 전환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일대다를 바꾸는 규칙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원 관계성 집합을 어떻게 바꿀 거냐를 얘기했는데 이런 관계성 집합도 사실 동일한 규칙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원 관계성 집합 규칙을 적용하되 이런 관계성 집합이기 때문에 개체 집합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관계 내에서 전환 규칙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원이 있고 상사 부하 직원이 있다. 그러면 직원 내에 누군가가 상사고 누군가는 부하 직원인데
한 명의 상사가 여러 명의 부하 직원을 감독한다. 이런 관계성 집합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하나의 직원 개체 집합 내에서 생기는 관계죠. 그렇다면 이건 1대 다의 관계성 집합이죠. 1대 다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의 주키를 다측에 외부 키로 삽입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개체 집합이 하나밖에 없죠. 그 얘기는 개체 집합을 하나를 쭉 나열한 다음에 자기 자체 내에 다시 외부 키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직원 번호이지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 이름을 다르게 해주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 직원 번호는 본인의 직원 번호죠. 근데 이때 직원 번호는 자기 상사의 직원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사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다중값이 아닌 단일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상사가 없는 가장 위에 대표이사 같으면 여기가 미확인값이 들어가겠죠. 미확인값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더 이상 자기의 상사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1대 다의 경우인데 만약에 다대다의 이런 관계성이다. 그러면 상사도 여러 명이고 부하 직원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게 다중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건 동일합니다. 이원 관계성 집합 하던 식으로 우리가 관계체를 이용해서 다시 두 개의 1대 다의 관계로 전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독이라는 종속 개체 집합을 만들어서 한 명의 직원이 여러 명의 부하 직원을 감독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직원은 여러 명의 상사로부터 감독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전환한다면 1키를 이쪽으로 집어넣게 되겠죠. 1의 키를 이쪽으로 집어넣게 되니까 직원은 그대로 있지만 감독이라는 관계에서는 상사의 직원 번호와 부하의 직원 번호가 둘이 합쳐져서 합성키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만약 여기에 속성이 있다면 특정 상사 밑에서 특정 부하가 하는 어떤 업무가 있다. 그럼 그 업무라는 건 여기에 속성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2원 관계성 집합과 1원 관계성 집합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3원 관계성 집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원 관계성 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건데요. 그게 이제 계속 쪼개면 결국 2원 관계성 집합으로 전부 다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원 관계성 집합은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체를 이용해서 3개의 2원 관계성 집합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규칙 2원 관계성 집합을 바꾸는 규칙 2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영업 직원이 있고 고객이 있고 제품이 있어요. 근데 특정 영업 직원이 특정 고객한테 특정 제품을 주문받았다 라는 관계는 사실 3개가 연결되는 관계성 집합입니다. 3원 관계성 집합인 거죠. 그래서 어떤 주문일에 여러 개의 제품이 들어가 있으니까 수량도 여러 개일 거고 실판매가도 여러 개고, 만약 배달 주소는 하나라면 배달 주소 들어가겠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만약 관계체를 이용해서 전환을 시킨다면 우선 먼저 전환해야 될 게 이쪽 부분, 요 두 개를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하던 방식 그대로죠. 영업 직원이 주문을 받고 고객이 주문을 내는데, 이 주문에 포함되는 속성으로는 주문일이 있을 거고 배달 주소가 있다. 근데 이 주문일을 종속 식별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는 얘기는 특정 영업 직원으로부터 특정 고객이 주문을 내는 건 하루에 한 번만 한다라는 가정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주문 번호라는 키가 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근데 여전히 지금 문제는 여기가 아직 다대다의 관계가 또 남아있죠. 이 다대다의 관계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다시 이걸 관계체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앞에서 보면 여기 수량과 실판매가가 있었는데, 수량과 실판매가가 주문의 속성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수량과 실판매가는 주문에 포함된 제품의 속성입니다. 그죠? 주문에 포함된 제품의 속성이기 때문에 요 포함하다라는 관계성 집합의 속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 점은 주의를 하시고요. 그럼 요거를 다시 이제 전환할 수 있겠죠. 요걸 다시 전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우리 이건 아까 해본 거니까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요 1키가 1쪽의 키가 이 종속 개체 집합의 주키로 합성키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문 번호를 따로 만들어 줬습니다. 요 주문 번호를 만들게 되면 하루에 한 번만 주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제약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문 번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의 키가 주문의 foreign 키, 또 1의 키가 주문의 foreign 키로 들어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외부 키로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자체 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면 주문은 주문 번호가 있고 직원 번호, 고객 번호가 foreign 키로 들어왔죠. 아까 여기서 들어오는 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 foreign 키로 들어왔고 영업 직원은 그대로 있고 고객도 그대로 있고 그다음 제품도 그대로 있는데 주문 제품이라는 게 새로 생겼죠. 주문 제품이라는 게 요것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5개의 관계가 만들어졌고 이 5개는 이 직원 번호를 통해서 영업 직원과 연결이 되고 이 고객 번호를 통해서 어느 고객이 주문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요 주문 번호를 통해서 특정 주문하고 연결시키게 되고 그 주문에는 어떤 제품이 포함됐는지는 요 번호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5개가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하고 나면 빠져있는 연결이 안 되는 관계가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관계성 집합의 마지막으로 일반화 관계성 집합을 바꾸는 방법인데요. 뭐 조금 복잡하게 써놨는데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보편적인 건 이런 방식입니다. 직원이 있고 직원에 대한 속성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직원을 봤더니 이 속성을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데 영업 직원만 자기가 갖는 어떤 속성이 있고 운전기사도 자기만 갖는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통되는 속성을 전부 다 빼서 하나의 관계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영업 직원만 가지는 속성들로 구성하는데 다만 여기에 주키가 없으니까 주키를 원래 직원 사실 이게 식별 개체 집합이죠. 여기에 주키를 가져와서 자기 주키로 쓰는 겁니다. 운전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위 개체 집합과 하위 개체 집합을 각각을 관계로 전환하고 상위 개체 집합의 주키를 하위 개체 집합의 주키로 포함시킨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건데,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베타적입니다. 영업 직원과 운전기사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영업 직원이 운전기사를 할 수 없고 운전기사가 영업 직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베타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 참여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직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전환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이게 이제 베타적이냐 비베타적이냐 부분이냐 전면 참여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전환 방법입니다. 그래서 베타적인 경우에 하위 개체 집합을 각각 관계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 참여일 경우에 상위 개체 집합을 관계로 만들지 않고 하위 개체 집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참여일 경우는 상위 개체 집합을 관계로 따로 만들고요. 비베타적인 경우는 하위 개체 집합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관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앞에 사례를 가지고 보면 만약에 우리가 직원들이 베타적이다. 직원들이 베타적이라는 건 베타적인 직원들은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베타적이라는 건 따로 같이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영업 직원, 운전기사가 따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 참여인 경우는 이 하위 개체 집합하고 상위 개체 집합을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분 참여인 경우는 그러니까 하위 개체 집합과 상위 개체 집합을 나눠서 본다는 거고 완전 참여인 경우는 두 개를 아예 그냥
합쳐서 여기 있는 직원과 영업직원을 합치고 여기 있는 영업직원과 운전기사를 배타적이기 때문에 따로는 안 만들어주지만 실제로 요게 그냥 상위 개체 집합을 다 포함시켰다는 얘기고요. 이건 비배타적의 완전 참여이기 때문에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각각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전환 방법은 사실은 이건 강제성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고 하나의 제안일 뿐이고 실제로 그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액세스 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의 단점은 미확인 값이 발생한다는 점이죠. 미확인 값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는 위에 이제 직원은 있지만 밑에서는 최대 할인율 목표 매출액은 사실 영업 직원의 경우에만 생기겠죠. 그리고 면허 종류는 운전기사인 경우에만 생깁니다. 요거는 뭐냐면 영업 직원이냐 yes no, 운전기사냐 yes no,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서 영업 직원이면서 운전기사일 수도 있고 영업 직원만 할 수도 있고 운전기사만 할 수도 있고 뭐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영업 직원이 yes라면 이 값이 있을 거고 운전기사가 yes라면 이 값이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영업 직원이 아니라면 no라면 이 값은 미확인 값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미확인 값은 생기지 않습니다. 미확인 값은 생기지 않는데 다만 이것들을 다 연결해야지 값을 갖고 올 수 있는 조인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검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게 더 바람직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계성 집합까지 관계로 전부 다 전환이 끝나면 사실 정교화 검사를 하고 사용자 트랜잭션 검사 그 다음에 ERD를 거기에 따라 수정하고 무결성 제약을 파악한 다음에 또다시 사용자 검토를 따르는 그런 절차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죠. 명문가구 사례는 우리가 앞장에서 공부했던 개념적 설계에 나오는 건 사실 매장 하나의 관점이었습니다. 매장 하나의 관점입니다. 명문가구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매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본 거고요. 거기에 나오는 개체 집합을 전부 전환을 하면 요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매장 직원, 영업 직원, 운전기사 등등 해서 쭉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거니까 여러분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이렇게 개체 집합을 전환한 후에 거기에 이제 관계성 집합을 더하게 되는데요. 앞에서의 차이는 이 관계성 집합을 통해서 파악된 foreign 키들, 그죠? 여기 이제 매장 번호 있고 또 상사 직원 번호 이런 관계성 집합에서 나온 상사 직원 번호 있고 차량에 들어가는 직원 번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아예 관계가 새로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다대다의 관계성 집합을 전환하다 보니까 하나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 고객 번호를 통해서 실제로 여긴 지금 다 완전히 다 찾아놓은 건 아니네요. 그래서 관계성 집합에서 영향받는 것들만 지금 갖고 온 거고, 그래서 앞에서 있던 개체 집합,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관계성 집합, 이것을 다 합치면 이제 완전히 도출된 매장의 관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본다면 요 고객 번호는 통해서 실제로 이 고객이 누군지를 찾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문 번호를 통해서 요 주문에서 어떤 제품이 주문된 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주문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객이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 주문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영업 직원하고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인데 그 차량은 누가 관리하는지 운전기사가 연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직원들은 전부 다 또다시 이 일반화에 의해서 이 직원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직원의 상사는 누군지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원이 어느 매장에 속해 있는지는 요 관계를 통해서 찾을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지금 여기 나오는 둘레, 여섯, 여덟, 10개의 그 관계가 전부 다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체 관계성도에서 도출된 관계는 전부 다 연결이 돼야 되고, 만약 연결되지 않는 게 있다면 뭔가 잘못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관계는 실제로 보이스 코드 정규형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 코드 정규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 도출, 잘못 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교화 검사를 해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어느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나온 매장의 관점을 가지고 사용자 트랜잭션을 검사를 하고 사용자 트랜잭션을 다 찾을 수 있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최종 개체 관계성도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이제 매장 관점의 최종 개체 관계성도입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논리적 설계는 이제 이런 그 사용자의 관점들을 전부 다 모아야 됩니다. 전부 다 모아서 이제 다 합쳐야 돼요. 그렇게 합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더 복잡한 것들을 다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두 개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장의 관점이 있고 본사의 관점이 있다. 그렇게 두 개를 가정을 하고 매장의 관점과 본사의 관점을 합쳐서 만든 것을 우리가 하나의 전역 논리적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역 논리적 모델은 사실 회사에서 본다면 뭐 매장의 관점도 있을 거고 본사의 관점도 있을 거고 공장의 관점도 있을 거고 뭐 창고의 관점도 있을 거고 또 회계 부서의 관점도 있을 거고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그런 것들을 다 합치는 과정이 전역 논리적 모델 구축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뭐 단계는 마찬가지겠죠. 각 관점별 데이터를 전부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합하고 그 다음에 통합된 그 모델을 검사를 해서 사용자 트랜잭션 검사나 정교화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장래 어떻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최종 개체 관계성도를 완성한 후에 한 번 더 사용자의 검토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까 매자의 관점을 봤는데 본사의 관점을 우리가 다시 그려본다면 뭐 본사에는 이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도 있고 또 부서를 책임지는 이 여러 부서에 대한 그 부서에 대한 정보, 뭐 부서의 위치, 그 다음에 영업직원, 운전기사 외에 또 사무직원이나 생산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파악이 됐다고 해보죠. 그럼 이거에 따라서 아까 그런 전환하는 규칙에 따라서 본사 관점을 전부 다 전환을 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전환을 한 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염두에 두는 건 좀 여러분들한테 앞에 설명 안 한 부분, 요 직원 유형이라는 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직원들이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많을 때, 물론 이 테이블 이름을 가지고 파악할 수는 있죠. 테이블 이름을 갖고 파악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직원 레벨에서 바로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속성을 더 추가한 겁니다. 직원 유형을 넣어두면 여기에 이제 이게 영업 직원이다, 운전 기사다, 뭐 사무 직원이다, 생산 직원이다 이런 식으로 뭐 코드화해서 넣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요 테이블에서도 바로 누가 사무 직원인지, 누가 영업 직원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요 지금 나온 본사 관점과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매장 관점에서 나온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다 합치는 겁니다. 이걸 다 합쳐서 하나의 전역 논리적 모델을 만드는데, 이렇게 합칠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동음 이의어가 없는지, 이음 동의어는 혹시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목표 매출액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영업직원 우리가 매장에서 했을 때 이걸 할당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목표, 본사에서는 목표 매출액이라고 부르고 매장에서는 할당액이라고 부르는 게 실제로 같은 거더라. 그러면 하나의,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을 쓰고 나머지는 별명으로 지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합치다 보면 여기서는 이제 정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전 종속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각각의 관점에서는
3차 정규형까지 아무 문제가 없고 보이스코드 정규형까지 만족시키는데 이렇게 합치다 보면 합친 그 속성 비주키 속성들 간의 어떤 함수 관계가 함수적 종속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전 종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건 다시 정규화해서 떼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관계가 만들어졌고, 이 관계의 모습을 ERD로 표시한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거의 수작업으로 작업을 했지만, 사실 이제 현업에서 사용하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케이스 도구라 그래서 컴퓨터 어시스티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ERWin이라는 도구를 써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브록으로 기술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 특히 이제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사실 개념 단계에서 이미 이렇게 다대다의 관계를 만들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다대다를 만들지 않고 두 개의 일대다로 쪼개서 만드는 것이 아마 습관처럼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단계를 거쳤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델링에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숙달해야 되고 숙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다시 검토하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